네,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이라고 합니다. 보더라인 인텔렉추얼 펑셔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증상 혹은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공교육 하면은 IQ 90에서 110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성 지적장애, 지능장애 이분들은 IQ가 71에서 84 정도예요. 그러니까 90에 못 미치죠. 그렇다고 지적장애에 해당이 되느냐? 지적장애는 IQ가 70 이하거든요. 그럼 지적장애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교육 교육 받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지적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복지 정책의 수혜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볼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점, 정말 잘하면 70점, 계속 이 정도 수준이겠죠. 학원을 보내줘도 그렇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분노겠죠.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교사 입장에서 볼까요? 아이가 생활은 잘해요.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뭐 운동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성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나 해서 이렇게 특수반에 넣어보려고 하면은 특수반에 가서는 그 학습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루해요. 이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일반 공교육 수준은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교사 입장에서도 이 기대에 못 미치는 뭔가 좀 일부러 그러는 듯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부적절감과 부적당함, 그리고 스스로를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도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 부모는 나를 욕해. 그리고 선생님도 나를 혼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하감이라든지 수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죠. 그럼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복잡한 일들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직장들을 자주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된 좌절들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사회 직장 내에서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열심히 안 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라는 소리만 듣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자기 그 비하감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제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조사해 왔거든요. 좀 읽어드리면, 교사나 부모의 기대 수준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일생을 통해 반복적으로 좌절을 극심히 많이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길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좌우 구별이 곤란한 경험이 있는 등 이 공간적 진압력에 문제가 많은 경우, 그리고 직장이 자주자주 바뀌는 경우,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행동 혹은 언어 측면에서 남들과는 좀 동떨어지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경계성 지능 장애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7명 중에 1명이 경계성 지능 장애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럼 사회적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또 봐야 되는 거겠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의 원인은 공감의 실패예요. 주변으로 받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실패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떤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해서 어떤 길로 빠지느냐. 예를 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하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외부로 향합니다. 외부로 향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걸 외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폭력적인 행동 혹은 뭐 약간 범법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일진들 있죠. 일진들의 상당수가 아마 경계성 지능 장애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외연화된 것이 자신을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차라리 자신만의 또래 기준을 만들고 지적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 적합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범법을 이렇게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의 상당수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왜곡된 형태로 내가 행동하고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내가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예 회색지대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맨 처음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과연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적 검사, 감성 검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조금 높여서 경계성 지능장애 영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Q 71에서 84 사이에 이렇게 해당하는 수준인지를 보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지 알 도리가 없고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도 이 아이는 거짓말쟁이, 의지가 박약한 아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실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단이 나오는 순간 부모나 교사의 기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서를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대의 수준이 낮아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나에게 부과되는 역할 혹은 기대되는 수준이 다시 리세팅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 IQ 90과 110에서 맞춰진 사회적 규범과 의무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내 능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진단이 나오는 순간 이 IQ 71과 84에서 부과되는 수준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진단의 과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경계성 지능장애는 내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언어, 행동, 기억력, 감각 처리 능력, 사회 정서 처리 능력이라고 이렇게 크게 보는데 이 능력들은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언어성 지능을 높이거나 동작성 지능을 높이거나 기억력을 갑자기 높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경계성 지능장애 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무시, 거절감이거든요. 너는
제대로 안 하는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무능한 사람,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깊은 비하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대인관계를 할 때 굉장히 큰 장애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불필요한 좌절감, 불필요한 자기 비하감, 불필요한 수치감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체험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 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IQ 71에서 84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회색 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도적 수혜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래서 소위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힌 경우가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능검사, 지적검사들을 통해서 IQ 수준이 얼마인지 어렸을 때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IQ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활로를 개척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대인 관계상에서 느껴지는 좌절감, 거절감, 무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감의 어떤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하감이나 수치감, 좌절감에 대해서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공감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첫 발을 다시 내딜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